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 척추 내시경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허동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몇 번 제가 사실 비욘디 채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척추 분리증하고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 그다음에 척추 내시경 관련된 치료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척추 분리증과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분이 굉장히 저희 병원에 많이 내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예가 많이 늘었고,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궁금해하는 점도 많으셔서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척추 분리증은 뭐냐면 척추가 이렇게 확 분리된 게 아니라요. 척추의 궁엽부라는 이 부분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인제 원래 선천적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 떨어져 있다가 크면서 이게 붙어야 되는데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가 이렇게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척추 궁엽부 분리증 또는 척추 궁엽부 결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저희가 척추 분리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똑 떨어져 있는 거 있죠? 예. 요걸 말하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우연히 뭐 넘어지거나 뭐 교통사고 같은 거 있어서 다치셨다가 한번 엑스레이 찍었더니 분리증이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인제 사춘기나 인제 급성장기 이럴 때 이제 허리가 좀 아파서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 보다가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전혀 모르고 지내시던 분이 좀 심한 운동을 했다든지 좀 집안일을 과하게 했다든지 좀 힘든 일을 하고 나서 통증이 심해져 가지고 이런 경우에 인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 보고 인제 진단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뭐 별다른 치료를 요구하지 않고요. 뭐 약 정도 처방하거나 물리치료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죠. 근데 인제 이게 점점 진행을 하게 되면, 모든 환자가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점점 진행하게 되면 엉치나 다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감각도 이제 좀 떨어지고. 그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척추 분리증이 있으면 이 뒤에서 잡아주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그러니까 뼈가 앞으로 이렇게 어긋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궁엽부고, 궁엽부에 척추 분리증이 생기면 이렇게 뼈가 어긋나게 됩니다. 이러면 허리 통증도 심해지고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엉치도 아파지고 다리도 아파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추 분리증 자체는 특히 인제 젊은 날에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척추 분리증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군신검에서 뭐 1-2급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인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잘 관리가 안 되면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 척추 전방 전이증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척추 분리증이거든요. 그래서 왜 1, 2, 3, 4 단계 얘기 들어보셨죠? 1 단계는 25% 미만으로 어긋난 거, 25% 이상 어긋나면 2 단계, 50% 이상 어긋나면 이제 3 단계. 뭐 우리나라에서는 3 단계 환자는 거의 볼 수가 없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허리 통증도 굉장히 심해지고 방사통, 연관통, 저림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분리증 자체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지만 이게 점점 진행을 하고 관리가 되지가 않으면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가 전방으로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허리가 아프다. 쪼끔만 뭐 활동을 하면 너무 아프다. 특히 운동 같은 거 인제 젊은 친구들 인제 뭐 농구, 야구 이런 거 격한 운동, 축구 이런 거 좋아하실 텐데 이런 운동을 하면은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인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인제 둔부나 이제 다리 쪽까지 많이 아파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인제 신경이 눌리기 시작하니까 저리거나 땡기거나
일반적인 근육통과는 전혀 다른 신경이 눌리는 이런 신경통 관련된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체중이 실리게 되면 이게 더 어긋나겠죠. 어긋나면서 흔들리니까 인제 걷거나 뛰거나 하면 더 아파지고, 그러면 한 번에 1-2 킬로를 쭉 걸을 수 있던 사람이 그거를 중간에 몇 번 끊어 가서 걷는단 말이에요. 가다가 서다가 좀 쉬었다 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여기가 이 궁엽부라는 부위가 이렇게 딱 잘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진 게 바로 척추 분리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제 엑스레이 정도만 찍어도 아주 진단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 걸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인제 다리랑 엉치랑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앉거나 기대서 쉬시면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다시 걸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 1 킬로를 한 번에 걷지 못하고, 1 킬로가 인제 한 정거장 정도 되잖아요. 근데 1 킬로를 못 걷고 한 정거장 정도 걸어가지를 못하시고 그거를 한 두세 번을 인제 쉬었다 이제 가셔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이런 일이 생기면 외출도 하기가 싫고 이제 여행 같은 거 가기가 인제 싫어지시는 거죠. 여행 가서도 오래 걷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옆에 보시면, 잘 걷다가 통증이 심하면 어디 앉아서 쉬면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런 사이클을 인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도 이제 마트에 가면은 이제 안 쉬고 걸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마트에 가면 인제 카트를 밀고 다니는데, 카트를 밀고 다니면 우리가 허리를 좀 숙인 상태에서 카트를 밀잖아요. 그러면 인제 신경이 풀려 있는 상태로 기대서 걷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눌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카트에서는 인제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잘 걸으실 쇼핑할 때는 잘 걸으실 수가 있는데, 인제 카트나 어떤 보행 보조기가 없이 똑바로 걸으려면 인제 힘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인제 척추 분리증 증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척추 협착증과 굉장히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허리 관리를 잘 해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전혀 모르고 계셨다가 이제는 60 대, 70 대, 80 대 이런 일을 처음 알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분들. 그러니까 이런 환자분들께서 나 이거 생전 몰랐는데 이번에 좀 다쳐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분리증이라고." 70대 인제 알게 된 어르신분들이 최근에 인제 많이, 예, 고령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분리증에 인제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뭐 분리증은 있다 치더라도 그냥 분리증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게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하는 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이 뻔한 얘기인데, 바른 자세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척추 전체적으로 근육을 발달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코어 근육 강화 운동,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요가, 필라테스, 또 여러 가지 헬스 클럽에서 일하는 운동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근육이 좋아지면 이 뼈가 더 어긋나는 거를 근육에서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른 자세와 유산소 운동, 코어 근육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꼭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이제 비만 예방. 인제 뭐 폭삭 속았수다 여기서 거기서도 보면은 인제 그 모 출연자분 배 많이 나왔다고 이제 와이프한테 타박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배가 많이 나오고 비만이 생기게 되면 더 어긋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산소 운동하고 하면 비만 예방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인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이제 금연이 되겠습니다. 금연은 허리의 노화, 디스크의 노화를 가속시키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연을 하지 않게 되면 근육이 아무리 좋아도 디스크가 망가지기 때문에, 척추 분리증이 있는 분들은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뼈가 어긋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싫다." 그러면 "금연이라도 하셔야 된다." 이거를 제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분리증의 치료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수술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합니다. 분리증이 있는 환자가 수술까지 가시는 확률은
10%가 채 되지 않아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수술을 할까 말까 하는데 이 저의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제 저희가 공부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Non surgical treatment니까 비수술적 치료거든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정해야 되고 인제 불리증이 돼서 증상이 심한 경우 격렬한 운동은 인제 금지해야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나 코어 운동은 하지만은 뭐 익스트림 스포츠를 한다든지 뭐 암벽을 탄다든지 이런 운동들은 하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통제나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하고 때로는 요즘 이제 허리 보조기를 하면 훨씬 증상이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리증 있는 분들은 제가 인제 진료실에도 얇은 보조기 하나 하시라고 운동할 때 보조기를 하나 하고 하면 훨씬 운동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말씀드린 경우가 아마 들어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 진통제, 금연, 물리치료, 허리 보조기 이게 척추 불리증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인제 수술을 하는 건데 척추 전방 전이증이 심한 경우 어떠냐면 이제 그레이드 2 2 단계 이상부터를 우리가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 1 단계다 하더라도 허리 통증이 심하면서 동반된 추간공 협착이 심하면 수술을 고려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찍었을 때는 뭐 1 밀리 어긋났는데 올해 찍었더니 뭐 또 한 2 밀리 3 밀리가 더 어긋났다더라. 그러니까 진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런저런 주사 치료 뭐 풍선이다 뭐 무슨 추간공 시술이다 여러 가지 비수술적 시술까지 다 하셨는데도 통증이 지속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수술을 고려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요즘 척추 불리증 환자가 늘어났느냐? 옛날에는 전혀 모르고 사셨던 분이 지금은 인제 이 평균 연령이 90대 막 80대 후반으로 올라가면서 70 대에 이런 일을 알게 됐고 70 대에는 이미 이 불리증이 있다는 걸 암과 동시에 이미 꽤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 불리증 환자분이 점점 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뼈가 이렇게 어긋난 겁니다, 어긋난 거. 근데 뒤로도 밀릴 수 있고요. 전방으로도 밀릴 수 있는데 뒤로 밀리면 후방 전이증, 앞으로 밀리면 전방 전이증인데요. 척추 불리증이 있는 환자는 앞으로 밀리는 전방 전이증이 인제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은 이제 노화 현상 아니면 불리증 이 두 가지가 가장 많고 최근에는 불리증 환자가 많이 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불리증이 있으면 제가 왜 수술을 하게 되느냐? 허리만 나쁜 경우는 잘 수술하지 않지만 방사통, 다리 쪽이나 골반 쪽, 엉치 쪽으로 그다음에 저림감, 그다음에 오래 걷지 못하는 간헐적 파행,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이제 수술을 조심스럽게 이제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수술하느냐? 옛날에는 째고 많이 수술했어요. 배 앞쪽으로 배꼽 주변으로 절개하고 들어가는 전방 경유 유압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측면 유압술이라고 옆구리 쪽으로 절개해서 들어가는 수술이 있고 그다음에 후방에서 많이 절개하고 하는 이제 후방 고정술이 있고 하지만 요즘은요. 한국에서는 주로 요즘은 이제 내시경 보조 유압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제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인제 실제 제가 제 손이거든요. 수술할 때 인제 요 정도 절개하고 수술하는데 이런 유압술 이렇게 핀 넣고 고정하는 수술도 인제 어느 정도는 인제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요즘 선호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고령 환자분이 많은데 전신 마취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척추 마취만으로도. 못 깨어날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살짝 재어 드리면 되니까. 그다음에 피부 절개가 생각보다 적어서 물론 수술 첫날은 좀 많이 아플 수 있지만 다음 날만 되면 훨씬 회복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인제 수술 부위 통증도 적고 그래도 빠른 회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신 마취를 안 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지금 인제 내시경 보조 유압술을 인제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주로 양방향 내시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무조건 유압을 하느냐 꼭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38세 남자 환자인데 척추 분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별로 허리 통증이 없고 유독 왼쪽 다리가 주로 아프다. 그래서 보니까 척추 분리증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추간공 협착이 있고 여기 뼈 조각이 좀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께는 유압을 바로 하지 않고 나이도 30 대고 해서 "추후에 유압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는 이제 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추간공 확장만 했어요. 물론 뭐 정상 부위처럼 완벽하게 넓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했는데 인제 운동도 다 하시고 여행도 다녀오시고 많이 좋아졌던, 그러니까 이 허리 통증이 심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1 단계 정도만 어긋난 척추 전방 전이증, 근데 한쪽만 아프시다고 하면 요즘 척추 분리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핀을 넣지는 않고 이렇게 추간공 내시경 감압술만 시행할 수도 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은 인제 점점 진행하는 척추 분리증이 있으면서 허리가 너무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유압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분 보시면 2 단계의, 그러니까 25% 이상 어긋난 걸 2 단계라고 하거든요. 척추 전방 전이증, 분리증이 있고 이런 경우는 이분이 정말 해본 치료 안 해본 치료가 없는 분입니다. 뭐 도수 치료, 뭐 신경 성형술, 주사, 한방 치료, 민간 요법 다 해 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안 돼서 인제 수술을 했고요. 보시면 뒤쪽으로 추간공이 확 넓어진 거. 이런 수술을 인제 작은 절개로 양방향 내시경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58세 여자 환자분인데 인제 분리증이 또 한 부위만 있는 게 아니라 인제 두 부위가 있는 거예요. 여기랑 4-5 번하고 5 번, 1번 보면은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어긋났죠. 4 번, 5번, 척추 1 번이. 이분도 처음부터 수술을 권유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인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통증이 호전이 되지 않아서 저와 충분히 상의하고 수술을 진행했고요. 이 부분은 인제 어쩔 수 없이 두 부위 유압을 했고 환자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 아마 등산도 다니시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수술 전에 어긋났던 뼈를 수술 후에 이렇게 거의 정상처럼 곡선을 만들어 줬던, 근데 이런 수술을 크게 째지 않고 척추 마취로 그다음에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분도 이제 50대 여성인데 이분 보시면 이제 2 단계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뼈가 여기 많이 어긋났잖아요. 이런 경우 허리가 정말 많이 아파합니다. 네. 너무 아파하고 후부정해서 오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 내시경을 이용해서, 내시경으로 수술하면 힘듭니다, 저희도. 왜 근데 내시경으로 하느냐. 조금이라도 절개를 해서 피부 흉터도 줄이고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해서 수술 부위의 통증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하는 겁니다. 쭉 재고 수술하면 저희도 많이 편해요. 금방 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내시경으로 해서 이런 출혈도 줄이고 수술 부위 통증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희가 악착같이 내시경으로 수술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시경으로 유압을 한 이후에 거의 7-8 년간은 거의 수혈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유압술하고 나서 수혈을 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예. 아예 수혈 동의서를 미리 다 받아 놓던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인제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분리증과 동반된 환자를 인제 주로 보여 드렸잖아요. 근데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은 이제 노화 때문에 분리증이 없는 환자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그걸 퇴행성 변화라고 하거든요. 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에도 노화로 인해서 후관절이 약해지면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데 증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허리 통증, 골반 통증, 다리 통증, 방사통. 근데 이로 인해서 오래 걷기가 힘들고 가다서다를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근데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에서 우리가 치료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다이나믹 엑스레이라고 허리를 숙였다 폈다 이렇게 엑스레이를 두 장을 찍습니다. 과잉 검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허리를 숙여서 한번 찍고 펴서 한번 찍는데 이때 인제 불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 보면 허리를 앞쪽으로 숙이니까 뼈가 더 많이 벌어졌죠. 어긋났죠. 근데 뒤로 하면은 좀 맞춰져요. 이 환자도 앞으로 허리를 이렇게 숙이니까 더 많이 어긋나고
뒤로 이렇게 좀 똑바로 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정 100%는 아니지만 많이 맞춰진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 4-5 번에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불안정성이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제 유압술, 핀 넣는 수술을 고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진료실로 오셨는데 MRI 다 가져오셨는데 제가 가끔 "엑스레이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저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서예요. 그냥 간단하게 찍는 겁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제 연세도 많으셨는데 4-5 번의 척추 전방 전이증, 뼈가 앞쪽으로 어긋난 게 있으면서 굉장히 협착이 심한데, 이분 보시면 허리를 숙였다 폈다 찍은 다이나믹 엑스레이를 보면 거의 불안정성이 없어요. 허리를 숙여도 쪼끔 어긋났고 뒤로 해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는 불안정성이 없으니까 굳이 핀 넣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좁아진 데만 이렇게 넓혔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감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시간 1 시간도 안 걸리고 피부 절개 1 센티짜리 아주 작은 걸로 수술해서 금방 이제 퇴원하셨던 분이고요. 이 환자분도 인제 3-4 번하고 4-5 번의 협착이 있는데, 3-4 번은 뼈가 이렇게 어긋났잖아요. 3번 뼈가 이렇게 앞으로 밀려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고, 분리증이 없는 이제 노화 현상에 의한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인데 불안정성이 없어서 피도 안 넣습니다. 이런 경우는 감압술만. 감압술이라는 거는 인제 좁아져 있는 신경통로만 넓히는 거.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해서 내시경으로 간단히 수술 시간도 두 부위 해도 1 시간 쪼끔 더 걸렸던, 네, 그래서 잘 퇴원해 하셨던 경우이고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 허리도 너무 아프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 전방 전이증이었지만 일단 많이 어긋나 있고 불안정성이 동반돼 있어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유압을 했던 경우. 이런 경우에 감압, 그러니까 좁아져 있는 통로만 넓히면 수술 직후에는 일단 시원하고 좋아지지만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통증이 예전처럼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유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 보조 유압술을 허투루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인제 보시면 이 뼈가 많이 어긋나 있잖아요. 거의 2 단계 인제 초기인데 여기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아주 쪼끔씩 해 가지고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2 단계부터는요, 완벽하게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째고 수술하든 안 째 내시경으로 하든 보면은 수술을 진행함에 따라서 처음에 많이 어긋났던 것이 쪼끔씩 줄어들고, 핀까지 넣으면 더 많이,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수술 전에와 비교하면 거의 10% 미만으로 굉장히 어긋난 뼈가 맞춰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유압한다는 거는 핀 넣기 전까지 이걸 맞추려고 굉장히 내시경으로 열심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수술을 우리가 전신 마취하지 않고 척추 마취만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요즘은 인제 간 이식, 폐 이식, 신장 이식, 이런 이식한 환자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으시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식 굉장히 선진국이거든요. 많은 병원에서 이미 신장 이식은 다 잘하고 있고, 또 면역 억제제나 이런 약물들이 발달해서 이식하신 분들도 굉장히 인제 오래오래 사시거든요. 너무너무 다행인데, 이제 이런 이식 환자분들은 옛날에 허리 관절 안 좋으면 아예 수술할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아 이식하셨는데 무슨 허리 수술이냐. 무슨 관절 수술이냐.' 하지만 이런 분들도 너무너무 건강하게 약 드시면서 잘 사시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시면은 이제 이런 분들도 수술을 인제 고려하는데, 의사들도 무섭습니다. 이식하신 환자분들 수술하다 잘못되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환자분들도 척추 마취만으로도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면은 디스크랑 협착 있던 것도 다 풀어 주고 척추 전방 전이증 있던 것도 이렇게 맞춰 주고 이런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 또 이식 환자, 이런 분들한테 다른 만약 수술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 대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너무너무 젊은 환자분이에요. 근데 점점 분리증 때문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 점점 나빠져.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 그러면은 우리가 수술 방법을 선택할 때 뭘 선택할 수 있을까? 젊은 환자분한테 큰 상처, 큰 흉터를 남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내시경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수술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식 환자분 이렇게 수술 전에 보면 척추 전방 전이증 뼈 어긋났던 거 수술 후에 딱 맞춰주는 거. 그래서 이 환자분도 척추 마취만으로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고 별 문제 없이 잘 퇴원을 해서 앞으로 인제 이식 환자분들 저도 사실 무서워서 수술을 굉장히 망설였었는데 이식 환자분들도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저도 '용기 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수술했어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수술했습니다. 예. 옛날에 내시경 발달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수술 받으시겠어요?" 예. 요즘은 요만큼만 절개해서 수술하거든요. 예. 저만 유독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대도시 서울 뭐 이런 데서는 많은 병원에서 이런 내시경을 이용해서 또는 뭐 현미경 이용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최소절개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 상처예요. 옛날에 저도 이런 유압술 등 쪽으로 째고 수술하면 한 뼘 째고 수술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병원에서 내시경 유압술로 상처를 최소화한다. 상처를 최소화하니까 수술하고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가 않고 회복도 빠르고 빨리 재활하고 빨리 운동할 수 있고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수혈을 할 일이 없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또 너무 지루해지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척추 분리증하고 척추 전방 전이증은 떼어내려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이 있게 되면 허리를 뒤에서 잡아주는 힘이 떨어져서 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척추 분리증이 있는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운동이나 재활로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으로 이행하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이나 '아 내가 우연히 엑스레이 찍었다가 척추 불리증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다.' 그러면 그냥 금연하시고 꾸준하게 운동하시면은 척추 불리증이 없는 환자분들보다도 더 건강한 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분리증이 있다고 해서 분리된 거 무조건 나사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보존적 치료가 항상 우선이에요. 근데 수술적 치료는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프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운동에 굉장히 제약이 있다면 그때는 수술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나이 팔순이신 어르신 환자분은 1 킬로를 걸을 때 잘 걷는다고 저희가 굉장히 잘 걸으신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젊은 불리증 환자에 있어서 이 한 3 킬로 걸으셨는데 너무 아프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환자분은 마라톤도 할 수 있고 15 킬로, 20 킬로도 걸을 수 있는 분이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3 킬로도 못 걷는다. 이거를 고령 환자와 젊은 환자한테 똑같은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어르신 환자의 1 킬로는요. 젊은 환자분에게는 10 킬로와 같은 거리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서 어떤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수술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내시경이라고 해서 저희가 함부로 권유드리지 않는다. 이거를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분리증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핀을 넣지를 않아요. 네. 근데 무조건 핀 넣고 그렇지 않습니다. 유압하지 않습니다. 항상 단순 감압술,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좁아진 신경 통로만 한번 넓혀 보는 거를 늘 고려하고 있다. 이럴 때 인제 중요한 게 아까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면서 찍는 다이나믹 엑스레이를 찍어 보고 불안정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저희가 수술을 유압술을 하느냐 넓히기만 하느냐 이거를 저희가 결정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또 '유압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압술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된다. 유압이 필요한 경우에 감압만 한 경우는 안이압만 못한 경우가 생기고 일시적인 증상만 좋아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술 전보다 더 아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 분리증이 있을 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겼다. 말이 복잡하지만 이런 경우는 유압술도 꼭 고려하셔야 된다. 근데 어떤 병원에서 이런 수술을 어떤 병을 진단받았고 그다음에 어떤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도저히 망설여지시면은 꼭 그 병원에서만의 결정에 따르지 마시고 한두 군데 정도 다른 병원에 가서 제2, 제3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한 3 군데 정도 가 보셔서 의견이 일치하면 그 의견이 맞는 겁니다. 근데 7 군데, 8 군데 가 보실 것까지는 없고, 어떤 병원에서 "분리증이 있는데 유압술을 권유받았다." 그러면은 너무 망설여진다. 아프긴 아파서 수술을 해야겠 하 하긴 해야겠는데 이런 경우라면 한번 다른 병원, 뭐 저희 병원 오셔도 좋고 어 한번 정도 제2, 제3의 의견을 청취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유압술을 하는 경우에도 전신 마취 안 하고 척추 마취만으로 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진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좀 유익한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또 질문 좀 많이 주셔서 제가 답변 한번 드려 볼게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근데 수술을 하고 진료 보고 와서 좀 목소리가 좀 지쳐 가지고 잘 안 나왔는데, 일단 사랑나무 님께서 양측성, 네, 일측성은 잘 없고요. 불증은 양측성에서 맞습니다. 근데 디스크도 정상이고 전방 전이증도 없는데 후궁만 유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를 예전에 했었어요. 어 그 분리증 있는 부분에만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어요. 분리증이 있는 부위가 되게 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나사를 고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주 얇은 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양쪽으로 이런 클립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해 주는 기구도 있었는데 그것도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분리증이 있는 부분만 해결하면 거기를 다시 붙이면 좋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런 생각을 저희 의사들도 했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아서 굳이 분리증이 있지만 디스크도 정상이고 전방 전이증이 없으면 지금 당장 수술할 정도의 증상도 없으실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걸 굳이 째서 분리증 있는 데다가 뭔가 나사로 뭐 클립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운동하면서 지켜보는 게 낫고, 나중에 차라리 전방 전이증이 생기면 그때 가서 유압을 하자가 더 맞는 컨셉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저희도 다 고민했던 내용인데 그냥 그렇게 해 붙여 봤는데도 이게 나중에 전방 전이증이 생기더라. 생기시는 분.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더 많은 연구가 또 진행돼서 또 새로운 수술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착한만 님께서 "세 마디 디스크가 있는데 리리카랑 아마 오팔몬을 드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세레브렉스까지 드시는데 감기만 걸리면 허리가 너무 아픈 이유는" 인제 몸에요. 감기가 몸살이나 감기가 생기면 기존에 아팠던 데가 다시 아파집니다. 왜냐면 몸 안에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꼭 감기가 아니더라도 비 오거나 날씨 궂은 날 원래 아팠던 데가 더 아프잖아요, 관절이나 척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분자량, 공기 중에 분자량이 높아지면은 몸에 염증 반응이 높아지고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가게 되고, 그러면 아팠던 데가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씨만 안 좋아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감기 들면 열도 나고 하니까 염증 반응이 더 생기면서 아파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감기약하고 세레브렉스 같이 좀 드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요. 네. 그다음에 오곡음료 님께서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척추뼈 골절이 되면 척추 유압술 후에 척추뼈가 고정이 되" 예예예. 그러니까 교통사고든 뭐든 사고로 골절이 된 경우는요, 나사못으로 고정한 다음에 그거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꼭 척추가 아니더라도 뭐 팔목이나 발목 골절 수술하고 나서 1년 있다가
뽑잖아요. 그쵸? 그건 맞는데요. 분리증은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 분리증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뼈가 굉장히 얇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고정을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고정을 또 해 놓아도 우리가 허리를 걷거나 이렇게 계속 허리에 인제 하중이 걸리면 그걸 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버티질 못하고, 그쵸? 그래서 분리증이 있는 부분만 어떻게 딱 붙이면 좋겠는데 그 수술법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그 결과가 별로 좋지를 않아서 굳이 수술하지 않고,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차라리 재활이나 운동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기면 '아쉽지 않 유압을 하자.' 이런 컨셉이 지금 치료의 어떤 기본입니다. 네. 저런 생각을 저희도 다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버올드 님께서 척추 분리증이 가진 사람들 중에 인제 통증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는데 척추 분리증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쵸? 사실 무증상인 경우도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아냐면 허리를 뭐 건강검진 삼아 찍어 보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근데 한 번쯤은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쵸? 한 번쯤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찍을까 말까.' 해서 한번 찍어 봤다가 우연히 인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인제 젊은 환자분들을 주로 소개시켜 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 70 년, 80 년을 모르시다가 최근에 알게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래서. 네. 그래서 그럼 뭐 꼭 찍어 봐야 되느냐. 무증상일 땐 꼭 찍어 봐야 될 필요는 없는데요. 허리가 가끔씩 좀 아팠다 이러면 한 번은 엑스레이 정도는 찍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광석 님께서 "전방 전이증이 2 도라고 나왔는데 꼭 수술해야 되느냐?" 2 도라기보다는 2 단계 그레이드 2가 아닐까 싶고요. 각도는 잘 표시하지 않아요. 어긋난 정도가 25%가 좀 넘으신 것 같은데 25% 정도면은 아마 증상이 심할 확률이 많고요. 그런 경우는 수술을 고려해야 돼요. 왜냐면 25 단계만 되더라도 25%대 이상 어긋난 2 단계만 하더라도 수술이 생각보다 되게 힘듭니다. 예. 완벽하게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완벽하게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증상이 꽤 있는데 전방 전이증이 2 단계다. 그러면 저는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김민 님께서 "척추 고정술보다는 내시경이 덜 침습적이라고 하던데 고정이 안 되면 다시 전이가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감압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고정술을 하는 게 아니라 어긋난 정도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2 단계면 안 되고 1 단계인데 1 단계 미만인데 다이나믹 엑스레이를 찍어서 불안정성이 없다. 그러니까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할 때 이게 덜거덕거리는 불안정성이 없으면 일단은 고정술보다는 감압술을 먼저 시도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어 그리고 덜 침습적인 경우에 추후에 전방 전이증으로 더 발전하는 일이 적어요. 예. 허리를 많이 째고 수술하면 허리 근육 손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방 전이가 더 올 확률이 많죠. 김홍춘 님께서 "저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살찐 사람은 내시경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양반입니다. 예. 본인이 체중 많이 나간다고 하셔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가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척추 내시경이 오히려 미국에서 더 최근에 이슈를 각광을 받는 이유가 미국에는 정말 뚱뚱하신 분이 많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분들한테 아마 김홍춘 님은 그다지 그렇게 살찐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뭐 쪼끔 통통하신 정도? 왜 그러냐? 이런 경우는 진짜 많이 째야 되거든요, 그 절개 수술하면. 근데 그런 분들을 내시경으로 할 수 있어서 미국에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미국 의사분들이. 제가 저번 달에도 내시경 강의하러 미국의 LA에 갔다 왔거든요. 정확히는 UC 얼바인에 갔다 왔는데 오히려 약간 풍채 있으신 분,
덩치 있으신 분들이 내시경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안 찔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내시경 수술의 장점입니다. 관련 논문도 있어요. 예. 저만의 어떤 뭐 뇌피셜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아니에요. 비만 환자 비만 또는 풍채가 있으신 분들에서 내시경 수술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논문도 이미 여러 편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하연 님께서 허리가 아파서 방문을 했고 병원 가셨는데 아이고 전방전이증 진단을 받았는데 현재 주사와 도수 치료 중이고 저체중이라 체중 증량 목적으로 PT를 받고 있는데 저는 다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PT를 아마 지도받고 계시면은 생활체육 전공하신 분들 자격증 있는 분들한테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체중 증량이 근육량을 아마 키우는 걸 거거든요. 그쵸? 그냥 뭐 막 먹어서 지방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어떤 이 운동 어떤 그러니까 코치분의 도움을 받아서 PT를 받고 이 체중을 근육량을 늘리는 목적이라면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운동하시면 허리 좀 아플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새 PT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하에 PT하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약간 운동하면서 허리가 아프시더라도 저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PT 가르쳐 주신 분께 "내가 전방 전이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그걸 아마 감안하면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약간 허리에 너무 부하가 걸리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아마 빼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코어 운동 쪽으로. 근데 코어 운동해도 굉장히 처음에 허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술하면 보조기 얼마나 차였느냐? 뭐 핀 넣는 수술 아니면 한 달이고요. 핀 넣는 수술하면 2 개월에서 3 개월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한번 이 요즘에 또 고령 환자분들, 어르신 환자분들이 또 질문 많이 주시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추간공 협착을 굉장히 또 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주제인데 다음에는 그쪽으로 한번 준비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은 우리 비욘디 채널 구독도 많이 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